하룻밤 묵어 가시는 것은 좋으나 저 서쪽 끝에 있는 뒷방 문만은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참으로 기묘합니다. 금지당한 것일수록 더욱 궁금해지고 보지 말라 할수록 더욱 보고 싶어지지요.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던 에덴 동산의 그 옛날처럼 말입니다. 깊은 밤 굳게 닫힌 그 방 안에서 들려오는 저 하는 기괴한 소리,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끈적한 피 냄새,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뜯어먹는 듯한 소음, 참다 못한 선비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금기의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이승도 저승도 아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대체 그 방 안에는 무엇이 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절실하게 문을 열지 말라 당부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 실록에도 기록되었다는 강원도 깊은 산중에서 벌어진 기묘한 하룻밤에 관한 것입니다. 야담톡톡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단풍이 절정에 이른 깊은 가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이연 선비는 하늘을 원망스레 쳐다봤습니다. 불과 한 시즌 전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이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연은 평소 지략이 뛰어나고 담력이 세기로 소문난 선비였습니다. 귀신이니 도깨비니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코웃음을 치며 세상의 이치로 설명 못할 일이 어디 있는가라고 호기롭게 말하곤 했지요. 하지만 강원도 태백산맥 깊은 산세에서 만난 이 폭우 앞에서는 그 어떤 지략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까지 저물어 이제는 손바닥만큼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험한 산길에서 헛디디기라도 하면 그대로 낭떠러지 신세입니다. 이러다 정말 산짐승밥이 되겠구나. 아니, 이 빗속에선 짐승도 굴 속에 처박혀 있을 테니 굶어 죽거나 얼어 죽겠구나. 비에 흠뻑 젖은 이연이 나무 밑에서 몸을 피하며 한숨을 내쉬던 그때였습니다. 번쩍 마이너스. 하늘을 가르는 번개빛 사이로 짙은 안개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 이 깊은 산 중에? 아니, 산신령이 가엾게 여기셨나? 반신반의하며 불빛을 향해 다가간 이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산중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거창한 기와집 한 채가 우뚝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담장은 높고 견고했으며 처마의 곡선은 마치 양반 대갓집을 연상케 했습니다. 대체 이런 곳에 누가 이토록 웅장한 집을 지어놓은 걸까요? 의아함을 뒤로하고 이연은 조심스레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길 잃은 나그네요.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잠시의 정적 뒤 나무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이 험한 산 중에 웬 손님이신지요? 등불을 든 여인의 모습에 이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달빛처럼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은 그야말로 절세가인이었습니다. 버들잎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 백옥 같은 피부. 이연이 한양에서 본 어떤 기생보다도 어떤 양가 규수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소생은 한양으로 가던 이연이라 합니다. 갑자기 비를 만나 발이 묶였는데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혼자 사는 과부의 집이라
변변치 못하오나 비바람을 맞으며 밤을 지새우실 수야 없지 않습니까? 어서 들어오시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맑은 계곡물처럼 청아했습니다. 이연은 여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밖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욱 화려했습니다. 마루는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고 벽에는 명나라 비단으로 만든 병풍이 걸려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놓인 화병과 향로는 분명 상당한 값어치가 나가 보였지요. 과부라 하셨는데 남편께서 큰 벼슬을 하셨나 봅니다. 그랬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여인의 눈가에 순간 슬픔이 스쳤습니다. 이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곧 여인이 차려온 저녁상은 그야말로 산의 진미였습니다. 산에서 나는 버섯과 나물, 맑은 닭백숙, 싱싱한 생선회까지. 이런 깊은 산 중에서 어떻게 이런 음식들을 구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진수성찬을. 가끔 산 아래 마을에 내려가 장을 보고는 합니다. 손님이 드문데 오늘은 손님을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많이 드십시오. 여인의 미소에 이연의 경계심은 서서히 풀렸습니다. 배불리 먹고 막걸리까지 한 잔 걸치니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이제 주무셔야겠습니다. 제가 방을 안내해 드리지요. 여인은 이연을 동쪽의 깨끗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불은 푹신했고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이연이 방에 누우려는 순간 여인이 문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따뜻함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리, 예,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꼭 지켜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는 미묘한 떨림. 이 집의 모든 방은 마음껏 드나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천천히 손가락으로 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서쪽 끝에 있는 뒷방 문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뒷방이라면 만약 이를 어기시면 여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나리뿐만 아니라 저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남긴 채 여인은 빠르게 안채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더 이상의 질문을 원치 않는 듯 혼자 남은 이연은 멍하니 서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뒷방의 문. 분명 다른 방들과 똑같은 문인데 왠지 모르게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고운 여인이 무엇을 저토록 꽁꽁 숨기고 있는 것일까? 죽은 남편의 유품? 아니면 집안에 저주받은 물건? 호기심이 꿈틀거렸지만 이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선비는 신의를 지켜야지. 은혜를 입었는데 주인의 당부를 어길 수는 없어.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한 것. 입으로는 안 된다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문 뒤의 비밀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폭풍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우르릉 콰강 마이너스. 천둥 소리가 집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연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까 막걸리를 마셔 골아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은 점점 또렷해지고 감각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승 마이너스 무거운 무언가를 끄는 소리가 서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뭐지? 여인이 무거운 짐을 옮기나? 이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소리에 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쩌, 쩌, 찌저엉 마이너스. 무언가를 뜯어먹는 소리, 생것을 씹는 소리, 뼈를 부러뜨리는 소리, 바람 소리겠지. 그래, 폭풍우가 새니까 기이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아도 그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쩝쩝, 우적우적, 찌잉 마이너스. 그리고 냄새,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그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맡아본 적 있는 바로 그 냄새, 피 냄새. 이게 대체. 이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은 말했습니다. 선비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보지 말라 했으니 보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본능은 외쳤습니다. 저 방에 무언가 위험한 것이 있다. 알아야 한다. 살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한다. 이연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마이너스. 마루로 나서자 그 소리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분명 누군가 무언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 사람이 저런 소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 짐승? 이연은 한 걸음 한 걸음 서쪽 방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성과 본능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돌아가. 약속을 지켜. 아니야, 알아야 해. 저게 뭔지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어. 결국 발걸음은 뒷방 앞에 멈췄습니다. 뒷방 문은 다른 방문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문짝 전체에 붉은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육중한 쇠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적에는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이연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는 단 2글자뿐이었습니다. 금 그리고 험, 금지, 위험, 크윽. 문 안에서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고통스러운지 황홀한지 알 수 없는 기묘한 신음. 이연은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틈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아주 작은 틈. 조금만 보면 돼. 뭐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돌아가면 돼. 이연은 입에 침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문틈에 침을 발라 구멍을 조금씩 넓혔습니다. 옛날 할아버지가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종이문이라면 침으로 구멍을 낼 수 있다고. 조금씩. 드디어 한쪽 눈을 댈 수 있을 만큼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연은 떨리는 손으로 구멍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크음 마이너스.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방 안에는 낮에 보았던 그 고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하반신은 거대한 구렁이의 몸이었습니다. 비늘이 번들거리는 뱀의 꼬리가 마루를 휘감고 있었고 그 길이는 좋기 10자는 되어 보였습니다. 여인의 상반신은 그대로였지만 그 입에는 피가 낭자했습니다.
마루 한복판에는 이연은 차마 직시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의 사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짐승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사람의 옷까지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개걸스럽게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 피를 뚝뚝 흘리며.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인의 머리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뒤통수에 또 하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니, 얼굴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입. 귀에서 귀까지 찢어진 그 입은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먹으면 9명, 이제 1명만 더 먹으면, 저 선비의 간을 먹으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1000년을 기다렸어. 조금만 더. 이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여인은 자신을 먹으려 했던 것입니다. 아니, 여인이 아니라 1000년 묵은 요괴.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해골 하나가 이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골의 옷을 보니 선비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해골. 상인의 옷을 입은 해골. 또 그 옆에는 9명이라 했지. 그럼 내가 10번째. 펑 마이너스. 이연이 뒷걸음질 치다 툇마루에 미끄러져 쾅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적? 무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낮고 섬뜩한 목소리. 누구냐? 보지 말라 하였거늘. 보아버렸구나. 콰드등 마이너스. 육중한 자물쇠가 저절로 부서졌습니다. 붉은 부적들이 불꽃을 내며 타올랐습니다. 아! 이연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대문을 향해, 산을 향해, 어디든 저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등 뒤에서 문이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광 마이너스.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리석은 인간아. 이익 마이너스. 거대한 뱀의 꼬리가 마루를 쓸며 다가왔습니다. 이연은 대문을 박차고 나가 산길로 뛰어들었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진흙탕 길에서 이연은 수없이 넘어지고 미끄러졌습니다. 1000년을 기다렸다. 1000년을. 이제 1명만 먹으면 되는데 내 간을 먹으면 나는 사람이 된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인의 비명과 짐승의 포효가 뒤섞인 이승의 것이 아닌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이연은 앞뒤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뱀의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쉬익거리는 소리. 받아라. 거대한 꼬리가 이연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크악! 이연은 10여 자를 날아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느낌. 입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이제 끝이다. 여인의 형상을 한 괴물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달빛 아래 그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하반신은 거대한 뱀,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입가엔 피가 흥건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나도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금기를 어기지만 않았어도. 괴물의 입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동리가 번뜩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연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졌습니다. 받아라.
붉은 빛을 내는 부적 하나. 그것은 낮에 산길에서 만난 노승에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젊은이, 이 산에는 요기가 서려 있어. 이 부적을 지니고 계시오. 위험한 순간이 오면 이것이 자네를 구할 것이오. 그때는 미신이라 생각하고 그냥 품에 넣어두었던 부적. 부적이 공중에서 폭발하며 거대한 불기둥이 솟았습니다. 으악! 이것은 천룡사의 복마부. 불가능해. 어째서 내가 이것을. 불길이 구렁이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괴물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천년, 천년을. 조금만 더면 괴물의 몸이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벽 끝까지 밀려난 괴물은 저주하노라. 인간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절벽 아래 깊은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연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햇살이 따사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갈비뼈는 부러진 듯 숨 쉴 때마다 아팠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 이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어제 묵었던 그 거창한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워있는 곳은 잡초가 무성한 폐허였습니다. 무너진 담장의 흔적, 깨진 기와 조각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비틀거리며 일어선 이연의 눈에 비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무성한 잡초 사이에 반쯤 묻혀있던 오래된 비석. 먼지를 털어내며 글자를 읽은 이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구미호 열왕의 무덤. 사람이 되고자 했던 천년 묵은 요물, 금기를 어긴 자의 손에 소멸되다. 절대로 이 무덤을 파헤치지 말라.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더 적혀 있었습니다. 이 구렁이는 9명의 나그네를 잡아먹고 사람이 되려 했으나 10번째 나그네가 금기를 어김으로써 그 계략이 발각되어 소멸하였다. 역설적이게도 금기를 지켰다면 살았을 것을 금기를 어김으로써 살게 된 기이한 일이라. 세상 일이란 알 수 없도다. 이연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 여인, 아니 구렁이 요괴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람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반드시 금기를 어긴 자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뒷방을 열지 말라 경고했던 것입니다. 선비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금기를 어기면 그 순간 그는 금기를 어긴 자가 되어 정당한 먹잇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9명의 나그네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모두 금기를 어기고 뒷방을 열어보았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연이 금기를 어긴 것이 오히려 목숨을 구했습니다. 만약 금기를 지켰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방비 상태로 괴물에게 잡아먹혔을 것입니다. 금기를 어겼기에 괴물의 정체를 알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승의 부적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금기를 지켜야 살 수 있고 금기를 어겨야 살 수 있다니. 이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간의 호기심이 때로는 재앙을 불러오지만 때로는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천년의 공부가 한순간의 호기심에 무너지기도 하고 한순간의 용기가 천년의 악을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선도 악도, 지혜도 어리석음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연은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이연은 과거를 포기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산중에 화려한 집이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당신을 맞이하거든. 조심하시오. 그리고 만약 금기를 제시한다면 그 금기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오. 때로는 금기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금기를 어기는 것이 생존의 길일 수 있으니, 이 이야기는 실제로 조선 중기 문헌에 기록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금기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때로는 금기 그 자체가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호기심을 참고 금기를 지켰을까요?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확인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금기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혹시 모를 낯선 초대를 받는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